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염증성 여드름으로 피부가 뒤집어졌던 저의 20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를 바꾸고 나서 30대에 오히려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양한 색깔의 채소가 들어간 해독 주스예요. 피부에 염증이 올라온다는 건 몸속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피부에만 머물지 않아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만성염증이 왜 생기는지, 이 염증이 어떻게 치매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걸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염증부터 알아볼게요.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에요. 손을 베이면 그 부분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잖아요. 면역세포가 나쁜 균이랑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염증 과정은 상처가 나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이걸 급성염증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예요. 이걸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몸속에서 아주 약한 불씨가 24시간 내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씨가 티가 나는 곳이 있어요. 바로 피부입니다. 제가 20대 내내 피부에 여드름이 났던 이유도 결국 몸속의 염증이 겉으로 드러난 거였어요. 피부에 염증이 자꾸 생긴다는 건 몸 안쪽에도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이 만성염증이 왜 생길까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음식입니다. 설탕,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계속 일으켜요. 제가 20대에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달달한 초코우유, 치킨, 라면이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으니 제 몸에서는 염증을 꺼트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계속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이 만성염증이 왜 치매와 연결될까요?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뇌에는 미세악교세포라는 청소부가 있어요. 평소에는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착한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이 청소부가 극도로 흥분 상태가 돼요. 흥분한 청소부는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못하게 됩니다. 청소가 안 되니까 우리 뇌는 어떻게 될까요?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 단백질이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청소부는 오작동을 일으켜서 쓰레기만 안 치우는 게 아니라 멀쩡한 뇌세포까지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런 변화가 알츠하이머 치매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몸의 염증이 뇌의 염증으로 번지고 뇌의 염증이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대규모 추적 연구가 있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등이 주도한 코호트 연구인데요. 중년 시절에 만성염증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노년기에 뇌의 해마 부피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11.6%나 더 빨라졌다고 발표했어요. 만성염증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염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가 염증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매연이 있어요. 아, 채소야, 어렵다. 쉽게 설명 좀 해줘. 활성산소가 뭐고, 항산화가 뭐고, 너무너무 어려워. 자,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가 달리면 매연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숨을 쉬고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매연이 나오게 됩니다. 적당한 양은 괜찮은데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의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항산화 성분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 항산화 성분은 어디에 많을까요?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색깔 자체가 바로 항산화 성분이거든요. 토마토의 빨간색은 라이코펜, 당근의 주황색은 베타카로틴, 브로콜리의 초록색은 인돌. 이 다양한 색깔의 성분들을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불러요. 식물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만든 천연 방어 물질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잡으려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염증을 잡는 데 가장 강력한 채소가 있어요. 바로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컬리플라워 같은 채소들이에요.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어요. 이 설포라판은 다른 항산화 성분과는 조금 달라요. 보통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직접 하나하나 잡아줍니다. 근데 설포라판은 우리 몸이 항산화 효소를 만들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주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항산화 성분은 불이 나면 불을 꺼주는 소방관입니다. 근데 설포라판은 우리 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소방관은 한번 왔다가 가지만 스프링클러는 불이 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훨씬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걸 증명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1992년 설포라판을 처음 발견한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의 실험인데요. 설포라판이 우리 몸속 세포에 들어가면 독소와 활성산소를 없애는 해독 효소를 세포가 스스로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즉, 설포라판이 직접 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자체 방어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을 세포와 동물 실험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런 방어 시스템이 활성산소와 염증으로부터 우리 뇌세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그럼 이 채소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생으로 먹지 말고 꼭 익혀서 드세요. 많은 분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실 반대입니다. 채소의 세포벽은 굉장히 단단해요. 생으로 먹으면 이 세포벽이 부서지지 않아서 안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익히면 항산화 성분이 밖으로 나와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갈아서 드세요. 익힌 채소를 갈아서 먹으면 이것 또한 흡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착즙 주스로 먹으면 안 되나요? 네, 착즙 주스처럼 즙만 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건더기째 갈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식이섬유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한 가지 색깔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저희가 갈아서 먹는 것이 우리 몸의 염증을 잡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매일 어떻게 챙겨 먹죠? 매일 사서 손질하고 찌고 갈고 쓰레기까지 버리는 이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분이랑 제조 과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착한 게 지금 먹는 해독 주스입니다. 제가 제품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 골고루 들어있는지. 두 번째, 설포라판이 있는 십자가 채소가 들어가져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소를 찌고 갈았는지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갖춘 제품으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마시고 있어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제가 적어둘 테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핵심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염증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염증은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속에 지금 만성염증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 염증을 방치하면 피부로 드러나고 혈관을 타고 결국 뇌를 공격해서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잡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특히 설포라판이 가득 들어있는 십자가 채소를 찌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저도 20대 때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정말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먹는 걸 바꾸니까 피부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뇌까지 살리는 이 식습관을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